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드디어 한 주의 마무리를 짓는 금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뭐 하실지 계획 짜셨나요? 저는 아직 계획을 못 짰는데 일단 이번 주말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미국에서는 CPI 지수에 이어서 PPI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PPI 지수 역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무려 11.3%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안 찍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 아직은 정점을 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로 연준 이사는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환경에 따라서 100bp까지도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장 초반에 잠깐 고꾸라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래도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을 잘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주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GDP도 발표가 되고 또 미국 기업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본 게임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이 진단쇼에서 내 종목도 진단을 해보고 한 주 마무리도 잘 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까지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금산 전문가 그리고 이호석 PB와 오늘 진단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 댓글 그리고 전화 문의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 이 유튜브 댓글로는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밑에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네,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찾아보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일단 윤수장 월천님 육수 이야기 하시면서 이렇게 나타나 주셨고요. 마그마님도 와주셨네요. 네, 그리고 은서 앵커님, 자몽처럼 너무 상큼상큼하다고요. 네, 우리 은서 앵커, 네, 더 사랑스러운 그런 앵커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도 이따가 시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지크님 오셨네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진단쇼에서 뵙는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지크님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저를 걸스데이라고 불러주시는 블루 실장님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금요일이라서 그래도 기분이 좀 괜찮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진단쇼 1시간 동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인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금산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추락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가뿐해지는데 좀 기분 좋게 금요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고 싶은데 오늘 이 미니 강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네, 오늘은 그 7월 달 그 IPO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 달에 상당히 그 매력적인 종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월 달 IPO 공부하기 내용인데요. 자, 7월 달에 일반 그 기업들은 8개 기업이 IPO 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스펙이라 그러죠. 스펙주 3개가 지금 IPO를 합니다. 총 11개 종목이 IPO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공모도 청약하고 또는 청약 이외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 몇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요 창 하나 보세요. 지금 7월 달에 IPO하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지금 영창 케미칼은 어제 상장을 했습니다. 6일하고 7일 날 청약을 해서 어제 상장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영창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영창 케미칼이 어떤 모습이 나왔나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영창 케미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요, 이 종목이 공모가가 사실은 18,600원짜리입니다. 전혀 이 종목은 사실은 지금 공모를 해서 거기가 수익이 없는 상태죠, 그죠? 첫날 보시면은 공모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틀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영창 케미칼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상장된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HPSP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종목이 지금 영어 약자로 HPSP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여러분들 그 반도체 고압 수소 오릴링 제조업체인데 상당히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지난해 매출액이 917억에 영업이익이 452억이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제 상장이 돼 한번 볼까요? HP SP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 나왔나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HPSP입니다. 오늘 따상이 나왔죠. 따상이 나오고 난 이후에 현재 마이너스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상이 나오고 이 종목이 HPSP라는 기업에 여러분들 지금 그 공모가가 얼마인가 볼까요? 이 종목의 지금 공모 가격이 지금 얼마가 나와 있냐면은 25,000원 나왔잖아요. 25,000원짜리가 따상이 나왔기 때문에 6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9% 정도 빠지는 자리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게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18일하고 19일 이틀 동안 청약을 하고요. 그 다음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19일에서 20일까지 청약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게 보시면은 ICH라는 기업이 19일, 20일 청약, 수산 인더스트리가 지금 20일에서 21일 청약하고요. 대성 하이텍이 25일에서 26일 청약하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제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나와 있는 게 성일 하이텍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청약을 하세요. 물론 뭐 청약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이거 청약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청약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공모가가 5만 원짜리입니다. 우리가 폐배터리 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죠. 지금 재활용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기업인데 2차 전지로부터 우리가 그 분해를 하게 되면 폐배터리를 분해하면은 금이나 은이나 그죠? 뭐 코발트나 니켈, 리튬 같은 쓸만한 그런 금속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성일 하이텍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그 시장과 같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작년에까지는 영업 적자가 나오다가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100억 정도 나온 기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삼성물산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그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6.33%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 SDI에서 지금 지분을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삼성 SDI는 벤처 투자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3.28%라고요. 거기가 그래 합치면은 삼성그룹에서 9% 정도의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주가 흐름이 저는 좋게 나올 수 있다. 그 여러분들 그 전북의 그 군산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공모에 참여하실 분은 청약하시고 그다음 청약 이외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에 예정되어 있는 IPO, 이 기업 공개 예정이 참 많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사실 이게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딱 상장을 했을 때 내가 딱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좋은 종목들 이렇게 찝어주셨으니까요. 그 힌트 얻어 가셔서 좀 플랜도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댓글창에 반가운 얼굴이 딱 나타났죠. 네, 원조 진단쇼에 여기 안방 마님, 네, 우리 여기 수경 앵커 와주셨는데요. 네, 아이 예쁜 귀여운 아기 데리고 함께 진단쇼에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환영해주고 계신 분위기라서 저도 같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훈훈한 분위기 이어가면서 진단쇼도 더 재밌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일단 이렇게 IPO 이야기, 7월의 IPO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바로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민승맘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심장이 많이 덜컥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네, DB하이텍입니다. 7만 원 초반 부근에 진입을 하셔서 2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20%면 사실 손실이 좀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당히 안 좋으실 것 같고 이번에 이 물적 분할 뉴스가 나오고 급락한 영향에 지금 많이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 방법을 잡아야 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이게 사실 물적 분할 이야기가 너무 갑자기 나와서 예전에 그 LG화학까지 떠오르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대응은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나와 있는 그 DB하이텍은 사실은 이 종목이 그 주가가 7만 원대죠. 7만 원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이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죠. 실적이 말 그대로 고점을 쳤다는 내용으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빠진 이유가 있죠. 여기서 빠진 이유가 지금 물적 분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요 기업들은요 사실은 주주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공시 내용을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한다고 하죠. 제가 이게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큰데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은 금융투자협회 또는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그 구조원이 참여한 TF를 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그 물적 분할할 때 자회사 상장 시 기존 그 주주 보호 제도화를 지금 해비하겠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그 말씀드리면은 지금 쪼개기 상장에 나서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심사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은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도 할 것이고 또는 신주 우승권 배정도 방안도 추진한다 요 내용이죠. 지금 그 전에 지금 SK 지금 이노베이션도 아직까지 지금 SK온이 지금 상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DB하이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가 하방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원래는 제가 판단했을 때 피크아웃은 나오더라도 실적이 완전히 고점을 저는 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런 겁니다. 피크아웃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만약에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 앞으로 피크를 쳐서 실적이 이렇게 다운된다는 거죠. 이렇게 90억, 80억, 70억, 60억, 50억 이렇게 다운된다는 게 사실은 피크아웃이에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DB하이텍 주가가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주가가 이런 저는 박스권이 형성된다고 봐요. 당분간은 100억에서 90억, 그 다음 100억, 90억, 100억, 90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는 피크아웃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DB하이텍의 그 지금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주가는 저는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다. 저는 그래서 실적주나 너무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두렵고 힘든 삶을 우리가 만나면은요, 나의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별이 반짝이잖아요. 그죠? 어둡고 그 다음은 추운 땅 속에서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2기 뒤에 저는 기회는 온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 지금 자리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주는 전략이다. 지금 76,600원에 20%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고 아마 물적 분할을 그렇게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주주 반대가 워낙 심하고 또는 금융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장대 엄봉이 있죠. 이날이 지금 15%가 빠진 이 엄봉이 있죠. 이 엄봉을 빨리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엄봉을. 이 강력한 거래가 터진 이 엄봉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는 전략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주가가 47,850원이에요. 그러니까 47,850원만 돌파하면은 주가는 충분히 55,000원대까지 하면 반등은 저는 시도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55,000원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55,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또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또 제가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47,500원 이 장대 음봉을 돌파하는 시점 돌파해서 55,000원대 정도 오면 이게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하세요. 제가 종목 전달하면서 아무렇게나 종목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고 또 가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55,000원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오면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제가 또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들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길게 바라봤을 때 사실 이 DB하이텍의 주가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좀 상승세였는데 일단은 55,000원 부근까지는 보유를 하자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래서 이 물적 분할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55,000원까지 기다려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진단실 찾아오셔서 진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곰쥐말님, 미나앵커님은 생방송 중에 욕하시다가 방송이 멈췄다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욕 논란이 생겨버렸네요. 그래서 가끔 진단쇼를 하다가 이 마이크가 꺼지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다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이 시장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대변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분노를 좀 끄집어내서 다 입으로 뱉어내는 그런 진행자가 되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음 종목은 이 기자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이 현대차는 사실 계속 들고 있어도 손해볼 일이 없는 종목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려오기도 했었고 또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공급망 이슈 때문인지 어느 순간부터 애가 꼬꾸라져서 이 부분에서 좀 실망감을 좀 많이 줬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진입가가 21만 원이라서 좀 상당히 고가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도 30%로 꽤 높은 비중이라서 지금 상당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매도 시기랑 매도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면 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현대차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대차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 자동차 그 업종을 그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을 잘 보시면 주가가 이제 주가가 고점을 치고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주가가 이미 고점을 치고 아직도 지금 하락이 진행되는 종목이 있고요. 주가가 이미 고점을 치고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업종을 잘 보시면요. 지금 양대 시장에 지금 업종이 무수한 업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가가 이미 급락을 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업종 중에 한 가지가 자동차 업종이에요. 저는 자동차 업종은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아래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방 경직이 상당히 깨끗한 그런 업종이 저는 자동차라고 봅니다. 제가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 보시면요. 현대차 주가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상당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리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반등의 기미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렇고요. 기아 볼까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주가가 하방 경직이 지금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현대모비스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현대모비스 주가 보세요. 주가가 33일 이평선을 지금 한번 돌파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120일 이평선을 이렇게 두 번 타치하는 이런 바닥권에서 두 번 타치했을 때는 주가가 저점을 다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현대이아 한번 볼까요? 현대이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나와 있는 현대차는요. 지금 자리는 좀 시간 투자를 하세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1만 원은 높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저는 양대 시장에서 주가가 싼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21만 원 저는 손실 보지 않고 저는 얼마든지 저는 매도가 가능하다 봅니다. 제가 비중이 한 10%나 20%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추가 매수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지금 비중을 3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21만 원 정도 오면요 한번 매도하세요. 매수가 한번 싹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저점을 매수하시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업종으로 교체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손실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하다. 저는 빠르면 한 8월 달 정도로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차 관련해서 21만 원에 진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행인 거는 원금 회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시니까요. 21만 원 부근까지 노려보시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걸 추가 매수할지 어떻게 할지 좀 플랜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 요즘에 호재 소식 많이 들고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캐치를 좀 잘 하셔서 판단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만 제 욕 논란이 끊이지를 않네요. 아, 네. 저는 욕도 큐티한 목소리로 한다고요. 이렇게 삐약삐약.
네, 삐약삐약은 아니고 약간 삐삐 뭐 이런 정도로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팩트는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욕의 이응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네, 참고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은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통화 연결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금 바로 우리 시청자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비중은 30%고 17만 7,700원이요. 17만 7,700원이요. 올해 네.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올해 초에 매수하셨나요? 네, 올해 초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내려서 좀 놀라셨겠어요. 네네. 네, 이래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 전망 어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아침부터 뭐 목표가 하향 조정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지금도 주가가 6%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할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그 코로나 지금 그 관련돼 있는 그 종목군들이 있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진단 키트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이번에 지금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께서 17만 7천 원이면 높은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좀 손실을 보고 수익을 내고 저는 매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백신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죠. 국내에서 있잖아요. 백신 쪽에서는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 확진자 수가 예를 들어서 많이 늘어나면 안 되지만 10만 명에서 15만 명 이렇게 저는 최근에 지금 이 언론 보도를 놓고 보면 뭐 정점이 한 20만 명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뭐 목표가 하향하는 이런 부분들은 크게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도 가격대 오면 한 17만 원, 꼭 여러분들이 지금 17만 원 정도까지만 매수가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지금 그 손실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17만 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17만 원대 가격대가 지금 어느 가격대냐면요. 요 가격대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18만 원대잖아요. 요 가격이 지금 18만 원이에요. 이 종목이 한번 요 가격대가 지금 17만 원대입니다. 지금 주가가 14만 원대니까 이게서 리바운드가 한 번만 나오면은 17만 원대까지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지금 최근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보면은 코로나 전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그 2020년도에 대유행이 나와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반등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17만 원 정도까지의 뭐 제가 봤을 때 상승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른 그런 바이오 기업처럼 적자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확고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바이오 그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전혀 달라 이 종목은요. 17만 원 정도는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 조금 인내심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가격대 오면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7만 원까지는 기다려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그리고요, 저기 물 좀 타도 될까요? 네. 전문가님, 이거 지금 물 타서 차라리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지금 3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초과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저는 가능해 보이니까요. 초과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그러면 언제쯤 정도 올라갈까요? 네, 전문가님,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언제부터 좀 반등 움직임이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좀 더 증가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한번 반영이 될 거니까요. 일단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확진자 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갑자기 악재 소식이 나타나가지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금산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볼 건데요. 전문가님, 요즘에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튜브 방송도 있고 뭐 오프라인 강연도 있으시다고요? 예, 오늘 제가 그 오후 4시에 그 유튜브 방송을 하고요. 저는 유튜브 방송도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니까요. 그 다음 내일은 있죠. 3년 만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하니까요. 내일도 한번 직접 현장에서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진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친데레 또 바쁜 남자 금산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강연, 내일 강연회도 있고 오늘 방송도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가서 힌트들 많이 얻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문가 만나볼 텐데요. 이호석 PB입니다. 우리 PB님과도 전화 연결해서 오늘 증시 상황 그리고 진단까지 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PB님 만나기 전에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댓글이 보이네요. 네, 문사님. 앵커님은 항상 플라시보 효과의 DNA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플라시보 효과 좋네요. 네, 제가 좀 알약같이 입고 와서 오늘 더 플라시보 효과를 드리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날씨도 그렇고 저의 의상까지도 함께 기운을 합쳐서 드릴 테니까요. 네, 플라시보 효과 마구마구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호석 PB님 만나보겠습니다. PB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네, 우선 이제 뭐 걱정했던 부분들이 이제 쇼크는 어제 하루 지나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한 차례 정도 내용을 더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뭐 75bp냐 100bp냐 이런 거 가지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연준이 정해놓은 목표라는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연준이 행동하는 뭐 속도라든지 시기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7월에 이제 75bp를 인상하든 100bp를 인상하든 이제 전체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시장을 대응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어제 그 쇼크가 좀 어제 제일 컸던 걸로 보고 계시네요. 네, 우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긴장감 자체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요인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용시장이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맞춰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막 걱정했던,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일단은 뭐 고용시장 그리고 실적 발표 이 두 가지 부분이 시장에서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다음 주에 미국에서 어닝 시즌 제대로 발표가 되고 뭐 GDP 성장률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호석 PB님과도 함께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네요. 네, 금목서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SK이노베이션 21만 4,500원에 진입을 하셨고 8%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유가 하락하면서 타격을 많이 받았던 종목 같거든요. 네, 뭐 최근에 좀 이렇게 하락폭을 많이 키워나가서 이거 지금 팔지도 못할 것 같아요. 또 그 구간에 들어갔으면 사실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좀 많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PB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방금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이제 화학 쪽에서 재미를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 좀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그건데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이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제 SK온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 SK온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익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SK이노베이션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좀 제일 이제 큰 포인트가 될 건데, 결국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이런 이제 실타래들이 좀 풀려간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본 조달 리스크가 있다는 것, 또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영업 적자가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파우치 전지만 전용으로 생산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지금 내용이 있는 건데, 결국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볼 거는 뭐 모회사에서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지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헝가리라든지 이제 미국의 소재 신규 설비들이 좀 수율이 낮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노하우가 쌓이면서 나아질 것인데, 그 시점은 한 3분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SK 그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뭐 가장 크게 지금 SK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SK온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제 아직까지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했던 부분들이 해소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실적만 놓고 본다면 2분기에 영업이익 한 2조 5천억 원 정도로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도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 본다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이제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21만 4,500원이시더라고요. 이 가격대가 조금 차트로 보시면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가격대입니다. 이쪽에 이 부분으로 뭐 61선, 121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제가 봤을 때 목표가는 지금 앞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24만 원까지, 전고점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4만 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21만 원 부근에서 매물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기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이 구간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 시점에서는 그 매수 가격에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종목으로 수평 이동하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연말까지 기다리시면서 24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유가 하락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24만 원까지 기다려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24만 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플랜을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국제 유가 관련한 종목, 그리고 또 2차 전지랑 관련된 종목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인사이트를 좀 얻어볼 수 있는 진단이었네요. 네, 그리고 태리님 오셨어요. 네, 이렇게 반갑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피비님도 알약을 보러 오셨다고요? 네, 화면 통해서 지금 알약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잘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최재윤 님이 보내주신 종목이고 태광이라고 합니다. 이 태광 LNG선 수주 관련한 모멘텀이 있어서 진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12,8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나름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고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래도 12,800원이면 최근에 들어가셔서 나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비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 시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태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재진입도 가능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부분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관이음새라고 하는 이제 피팅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 피팅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피팅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LNG선인데요. 최근에 이제 LNG에 관련된 수요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이음새, 피팅에 대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선업이 이제 LNG선 때문에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밑에 당연히 따라가는 이제 안에 부품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부분 생각해 보면 태광도 이제 그 이제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언급이 좀 되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원전 관련입니다. 결국은 원자력 발전 테마가 이제 시장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서 태광도 그와 관련된 이제 섹터 종목으로서 또 한 번 더 엮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관이음새라는 것에 사용 쓰임새가 굉장히 많다. 사용 용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오늘이죠. 오늘 거의 121선 부근까지 조정을 받고 오늘 끝에 이제 밑꼬리 달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위쪽에 매물이 조금 쌓여 있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횡보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2,800원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목표 주가 14,000원 드리고요. 14,000원에서 이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첫 번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이제 피팅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만약에 그 12,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성광밴드가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 가볍다고 판단이 돼서 태광에서 성광밴드로 이제 건너가시는 것도 전략은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태광 같은 경우에 14,000원까지 기다리시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매수가 근처까지 왔을 때 성광밴드로 이제 수평 이동하는 거 두 가지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태광 관련해서 좀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까요? 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매수를 적절하게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은 121선 지지를 받는 11,000원 부근 가격입니다. 오늘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121선과 61선, 그러니까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사이에서 상당히 행보를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11,000원 아래쪽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시고 그다음 수량 늘려가시는 전략 유효하니까 그것도 충분히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태광은 일단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태광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 괜찮고요. 또 여기서 새로운 전략도 하나를 집어주셨어요. 이 태광에서 성광밴드 이쪽으로 수평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으로 봐주셨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좀 고려를 하셔서 더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태광까지 들어봤고, 뭐 최근에 LNG 선수요, 그리고 관이음새 이쪽 부분에서도 꿈틀꿈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도 슬경 앵커, 아들분이시라고요. 네, 저도 너무 귀엽게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아기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세 번째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진단 통화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후성 2만 원에 40%인데 언제쯤 올라갈까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보유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네. 네, 40% 들고 계시고 2만 원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후성 2차 전지 관련해서 들어가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후성 언제쯤 오를지 어떤 전략 취해봐야 될지 한번 진단해 볼게요. 네. 네, 일단 피비님 후성 2만 원대에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 최근인 것 같은데 사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2차 전지주 쪽이 최근 우리 시장 주도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요즘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후성을 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매수하실 때 뭐 2차 전지 그중에 전해질 관련해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뭐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부각받는 것은 이제 아까 SK이노베이션이 SK온으로 부각받듯이 이제 이런 후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 전해질과 관련한 이제 수요가 더 많고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요. 일단 2분기에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조금 하향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하향되는 이유는 결국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락다운을 했거든요. 락다운 하게 되면서 중국 법인에서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반도체 소재가 가동률이 하락이 됐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이 줄었고요. 생산이 줄게 되면은 그만큼 판매할 수 있는 물량도 적어지겠죠.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의 고리가 조금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 결국은 전해질과 관련해서 7월 1일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증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 2,000톤 규모인데 이것도 2023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1년 정도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가동하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후성이라는 종목 자체가 이제 증설에 의한 가동률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모멘텀들이 실제로 이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시차가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이 제가 단지 걱정하는 게 비중이 40%나 되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사실 조금 저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하신 종목 자체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우선 기간은 한 3분기부터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락다운을 해제했고 그러면 당연히 올해 3분기부터는 가동률이 회복세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실적 조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자체는 이미 충분히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매수가의 2만 원 부근에 보시면 61선과 121선 이렇게 매물이 지금 앞에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까지는 2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이 40%,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2만 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중 50% 절반 줄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20%만 남기시고 20%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성이 2만 원에서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밑에서 매수를 하셔서 수량 늘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목표가는 이제 그 2만 원 위쪽에 있는 가장 매물 많은 구간이 2만 4천 원까지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우선 이제 지금부터 2만 4천 원 정도 매도하신다고 생각하시되 당연히 2만 원 부근에서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비중은 조금 더 축소하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 후성 3분기부터는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 2만 원 원금까지 회복하신 다음에 절반 정도 줄여보세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후성 관련해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후성 진단해드렸는데요. 이 후성, 2차전지 관련한 섹터들 최근에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는데 사실 좀 후성이 많은 관심을 받았기도 했고 좀 탄탄한 흐름을 보이다가 요즘에 좀 고꾸라졌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3분기부터는 다시 좀 괜찮아질 걸로 전망을 하시니까 후성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골프존입니다. 최근 사실 이 골프존, 좀 많은 분들이 이 봄쯤에 많이 진입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최근에 골프 붐 현상이 일어나면서 실내에서 골프하는 것들 이게 좀 흥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더 밝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왔어서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어쩌라고 내 맘이지 님이 봄에 골프를 시작하고 바로 샀는데 그때가 거의 고점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 어쩌라고 내 맘이지 같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상승 반전 추세를 언제 탈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매수가가 17만 9천 원에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피비님, 사실 이 골프전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 흐름이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추가 상승 반전 있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 골프전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우선 이제 골프존은 이제 기존 골프존에서 인적 분할돼서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골프 사업이 이제 가장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보시면은
그 골프채가 중고 매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지금 뭐 경기가 나빠지는 것이 가장 큰 좀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거를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자면 뭐 경기 둔화와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골프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뭐 돈이 적게 들어가는 운동은 아니다 보니까, 취미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맨 처음 올 봄에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국면 동안 골프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골프를 이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정이 안 된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골프 산업이 조금 둔화된다라는 것도 얘기는 드려야겠지만은 그게 지금 크게 문제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골프 산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골프존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인데, 지금 결국은 국내에서 골프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 추정 매출액이 한 5,900억,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에서 영업이익만 한 59%, 거의 60%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뭐 기대보다 조금 둔화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이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온다는 부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도 이제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막 한 13만 원대, 14만 원대 기준으로 했을 때 PER로 환산해보면 6.6배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기준인데요. 그렇다면 PER 6.6배 정도면 주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싸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골프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이제 많이 하실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취미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 취미를 상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꺾이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존 매수가가 17만 9천 원이시더라고요. 이 구간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수급 자체가 약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골프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6만 원이네요. 61선, 121선 부근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조금 더 긴 기간까지 연말까지 가시면서 좀 보유를 하셨으면 하고요.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18만 원까지는 보입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거의 이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매수 가격에서 거의 탈출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 부근까지 오신다라고 하면은 저희 진단초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제가 추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프존과 관련해서 최대 목표는 일단 18만 원 부근, 그러니까 내가 진입했던 그 구간까지 가는 것, 그게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는 좀 바라보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PB님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진단쇼 금산 전문가와 이호석 PB님과 함께 해봤고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온 만큼 이번 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주도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